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디지털 자산인데 코리아 앱의 정학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비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방송에 이어서 기술평가 스캠 지수에 대한 어제 전일 방송에서 주제를 다뤄주셨는데, 자, 코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 사업적인 항목도 있고 법률적 판단의 항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리적 항목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평가, 기술 항목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그 기술 평가를 할 때 네. 그 어떤 항목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지에 네. 대해서 소개드리고 결과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기술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만 보고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 그렇다면 이 기술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네, 그 저장소 활성화 상태 그리고 리파지토리, fork, start commit, branch tag issue, pull request, project, security, website active check까지 해서 이제 9가지의 항목들이 있고요. 요거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영어들이 영어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와닿지가 않는데 좀 한국말로 다시 좀 번역이 가능한가요? 요거는 그 국제적으로 GitHub라는 곳에서 네. 쓰고 있는 항목들이어서 네. 좀 고유명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설명이 네. 필요합니다. 예. 네. 자, 저장소 활성화부터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장소 활성화 상태 이거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요거는 실제 개발진들이 네. 언제 업데이트했는지를 표현하는 거여서 컨트롤 세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세이브. 네.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잘 의미가 와닿지 않은. 네, 저희가 PPT나 네. 한글 작업을 할 때 이제 네. 그 날아갈까봐 컨트롤하고 세이브 저장을 계속 중간 누르잖아요. 저장. 네네네. 아. 그래서 개발진들이 언제 저장을 했느냐를 네. 보여주는 값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왜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스캠으로 판명 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 뭐 저장소 활성화 시점이 1년 전, 2년 전 이렇게 해서 그 아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해놓고 열어보질 않았다. 네, 뭐 그냥 맞습니다. 방치해놨다 그냥. 네.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혹은 한번 만들어 놓고 신경을 안 썼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성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네. 그러면 이제 핀, 레파지토리, 포크, 스타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핀 레파지토리의 핀은 우리가 핀터레스트에서 이제 핀하다라는 의미이고, 핀을 꼽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그 개발진들이 이더리움의 어떤 정책들이 관심이 있으면 핀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포크는 그 핀 한 코드를 복사해다가 내가 한번 응용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포크입니다. 네. 그 돼지고기의 포크랑 같은 어원인데요. 그걸 왜 포크라고 하나요? 돼지고기. 이제 찍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찍어서 내가 먹기 위해서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는 그러면 네. 어떤 스타는 뭐 부분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좋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얼마나 받았느냐 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뭐 어떤 내용이죠? 이제 뭐 의미는 알겠는데. 그 실제로 그 GitHub라는 곳은 네. 전 세계 개발진들이 네. 소통하는 커뮤니티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뭐 인스타에서도 좋아요 숫자나 네. 뭐 이런 DM을 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팔로워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 내가 관심이 많다라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핀이나 포크 스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라는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종의 우리가 그 너튜브 채널을 볼 때 네. 뭐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있다. 뭐 그렇게 네. 이해를 하면 뭐 맞는 표현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에 네. 이제 그 GitHub 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커밋 뭐죠? 커밋이란 커밋은 이제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코드를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을 저장하는 행위인데요. 네. 요 커밋은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보통 개발진들이 혼자만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서버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 뭐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iOS, 네. 뭐 인프라 이런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수십 명의 개발진들이 한 번에 작업을 할 때 커밋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그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를 들어 그 너무 많으면 제가 저 혼자 소스를 따로 가지고 있을 때는 저 혼자 수정을 하고 만약에 국장님이 따로 수정을 또 한 번 했다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저는 오류가 나요. 제가 했던 거는 덮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 그 커밋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두가 개발진들이 같은 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요것도 업데이트, 애드, 리무브, 업데이트 중 요런 부분으로 이제 항목들이 있어서 그 누가 업데이트를 했다라고까지 해서 다른 개발자가 한 부분을 제가 이어서 계속 개발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업데이트가 많이 될수록 좋은 항목인가요? 평가가? 예, 맞습니다. 많은 개발진들이 실제로 오늘도 얼마만큼의 커밋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개발자가 거꾸로 없으면. 역으로 프로그램이 완벽하다.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커밋이 활성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프로그램이 완벽할 수가 없는 게 하드웨어랑 같이 가다 보니까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iOS 폰 그리고 웹 서비스도 심지어 크롬이나 윈도우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빌드업을 통해서 커밋을 진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커밋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되게 건전한 프로그램, 뭐 무량한 프로그램 네, 이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네, 뭐 그만큼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여기에 지금 브랜치와 태그라는 개념도 있는데 브랜치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브런치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브랜치 태그는 또 태그를 건다 이 네.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 브런치가 브런치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런 의미로 예.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그 음식에 한 그릇 한 그릇을 이제 태그라고 보고 네. 네. 태그로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국, 밥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한 번에 먹는 행위를 브랜치 먹는다라고 하는데 개발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마스터 브랜치라는 곳에 태그를 모아가지고 개발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 거꾸로 어떻게 수치가 이제 그 유저들한테 와닿는 설명이 될까요? 요거는 그 브랜치하고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에서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예를 들어 커뮤니티 기능이다. 그러면은 커뮤니티 기능 안에 뭐 댓글 기능, 댓글의 대댓글 기능 뭐 이런 것들을 태그로 달아가지고 아 여기 이 페이지에는 이 기능에는 이런 기능들이 개발자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엿볼 수 있는 명칭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태그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면 태그 작업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잠시만요. 그 아까 그 브랜치랑 작업 그 우리 시청자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브런치 의미는 아니지 않나요? 혹시 브랜치 나뭇가지 그런 의미에서 파생되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 브랜치가 이제 나뭇가지에서 파생되는 것과 이제 브런치는 뭐 그 식사를 하다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네. 그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로 의역하면 예. 굳이 그렇게 갖다 붙이자면 예, 약간 영어 철자를 보니까 브랜치가 나뭇가지의 브랜치다 보니까 네. 네. 또 브런치 철자랑은 달라서 제가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네. 아나운서께서 이어서 질문을 하시죠. 네, 또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이슈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슈란 먼저 어떤 건가요? 이슈라는 것은 이제 커밋은 개발자들이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라면 해당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컨텐츠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슈 관리라 함은 보통 버그가 있다, 네. 혹은 이런 결함이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버그 리포트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응대를 해주고 회사에서 네, 거기에 대한 뭐 대안 프로파일들을 만들었는지 네. 뭐 그런 이해도로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그 뭐 보안 쪽으로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그 이슈가 보고가 된 거고 이제 그 이슈를 며칠 만에 얼마 만에 해결을 했느냐가 그 프로젝트의 개발진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진짜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문제 해결에도 발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겠네요. 이 이슈를 알면. 네, 맞습니다. 자, 또 풀 리퀘스트 어떤 개념인가요?
요 풀 리퀘스트는 이제 그 각자 맡은 범위들을 완료하면 이제 마스터 브랜치라는 곳에 그 소스를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달을 할 때 쓰는 기능이 풀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수정했는지 누가 무엇을 수정했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 흐름을 네. 이제 풀 리퀘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평가 항목들은 점수가 뭐 높을수록 잘 돼 있는 우량한 점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맞습니다. 풀 리퀘스트 역시 이제 개발자들이 실제 개발 활동을 통해서 수정하고 그 수정을 또 수정하고 하면서 계속 점수가 높아지는 항목들입니다. 네. 이 풀 리퀘스트를 만약에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많은 정보들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풀 리퀘스트에서는 이제 마스터 브랜치라고 하는 아까처럼 하나의 그 식사를 할 때 네. 이제 그 파생되어진 조각들을 보내는 거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여서 전체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역할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프로젝트는 좀 그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프로젝트는 패널과 뭐 오버뷰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 프로젝트라는 말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그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패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넬이어서 그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발자가 내가 정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여서 프로젝트 역시 그 개발자의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다음으로 또 세큐리티, 보안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네. 중요한 만큼 또 이게 공개가 될 수가 있네, 보안 관련된 항목들이. 네, 맞습니다. 그 보안성은 이제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GitHub에서는 그 어떤 보안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안의 정책을 그 묻는 정도의 수준이고, 근데 요 시큐리티 항목들은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들에서도 좀 소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 액티비티 체크도 어떤 개념인지 궁금한데 이건 어떤 뭐 웹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개발진들이 열심을 통해서 이제 개발한 플랫폼이 지금 과연 뭐 그 안드로이드 어플이든 아이폰 어플이든 웹사이트든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킹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활성화가 잘 된 거니까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잠깐 봤는데 유명한 코인들도 이 기술 평가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좋은 점수를 생각보다 못 받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올해 그 2월 달 기준으로 이제 평가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엑시 인피니티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형편없네, 역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네. 네, 그래서 숫자로 환산을 해보니까 저 정도 값이 나왔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요 항목들을 A, B, C, D, E 등급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안타깝게, 물론 지금 다시 했을 때는 더 나아졌겠지만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D 등급을 좀 기록하는 흑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등급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그 얼마 그 좀 뭐 원래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GitHub 상에서 보여주는 지표로는 좀 안 좋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죠. 따로 진리카나 솔라나는 상당히 좀 우량하게 나온 거죠, 저 정도면? 네, 맞습니다. 네. 이 등급은 좀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등급은 저희가 매일 00시 기준으로 한 번씩 필터링을 해가지고 다시 재공지합니다. 근데 그게 매일 등급이 바뀌나요? 네, 개발자들이 매일매일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수치상이 매일매일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변화는 결국 지표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흐르는 물과도 같은데 이게 지금 있는 물이 내일 있는 물과는 다른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계속 그 흐르는 물과 같은 이 평가를 우리가 딱 시점을 정해서 한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그 한 번의 평가로 네. 그 100%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성장 곡선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흐르는 물에 우리가 한국자 떠서 지금의 물 상태를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일의 물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이런 값들로 매겨진 결과 이제 나오면 네.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와닿나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투자한 코인이 오를까 안 오를까 네. 사실 그 부분인데 이제 오를 근거로 이런 기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런 기술 툴로 인해서 스캠 코인을 걸러내시겠다는 건데 뭐 한간에 최근에 큰 사태 루나 코인 같은 경우 이런 잣대 툴로 들이댔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저희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해보고 나서 그 부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잣대를 들이댔는데 루나 코인 같은 경우 상당히 평가 항목이 좋게 나왔다. 그럼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해지시는 거 아닌가? 저희가 그 이제 지금도 스캠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검증했던 네. 그 3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스캠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네.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내외경제 TV에서 앞으로 그 우리 정학수 대표님과 함께 코인에 대한 스캠 코인을 걸러내는 코인 평가들을 우리가 도입 코너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된 코인에 대한 사전 점검과 네. 기술 평가를 통해서 코인 시장의 건전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기여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